인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디자인 전산 활용.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전 강의에서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웠어요.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 얘는 뭐다? 벡터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뭐 레이어라는 개념, 그렇죠? 레이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냐면 펜툴 기능, 그 다음에 패스 파인더.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은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라는 기능도 배웠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폰트를 깨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오리지널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 AI 오리지널 파일이 있어야 되고, AI 이제 뭐냐, AI 파일인데 얘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 있는 파일. 그 다음에 또 AI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했다? 버전을 다운시킨,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다운시킨. 그래서 파일이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디 출력서를 가거나 출력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명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명함, 뭐 개인 명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찾은 자료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명함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쭉 볼까요? 자, 뭐 이런 명함도 있고, 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송송송 났죠? 구멍이 송송송 난 명함도 있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좀 표현하는 다양한 명함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구글 하면 그냥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뭐.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명함들을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거나 그러면 명함을 만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명함에서 너무 많은 기능들을 주게 되면은 뭐 만드는 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가격이에요. 여러분이 디자인과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산성, 그 다음에 가격, 단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멍이 난 명함보다는 구멍이 이런 식으로 구멍 나고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주는 명함도 좋지만 이걸 굳이 구멍을 내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승부를 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명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다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틀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틀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아니라더라도, 다양한 기능이 없더라도 이걸 갖다가 여기를 자를 거냐 아니면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픽 쪽으로 처리를 할 거냐, 그에 따라 느낌은 사뭇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굳이 다양한 형태를 주지 않아도 색깔이나 레이아웃 이런 걸 통해서도 좋은 효과들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투명 명함도 있어요. 자, 이런 투명 명함도 있고, 그럼 일단은 회사 이름이라던가 자기 이름이라던가 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주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의 명함을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디자인 쪽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는 첫 인상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뭐 간단하게 그냥 이름 크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딱 명함을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뭘 전공으로 했구나, 나하고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 이걸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명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일러스트 작가인가?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명함으로써 첫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엠버싱 효과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다 가격이 문제죠. 굳이 다양한 형태를 주지 않아도 그래픽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예. 이런 엠버싱 효과 같은 거
폴리 엠보시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고, 이거는 형압이라고 해서 얘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푹 한 번씩 찍어서, 아까 엠보싱은 수지를 약간 발라서 얘를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거라면, 얘는 갖다가 틀을 가지고 쿡 찍어서 들어가는 효과인데, 저는 이런 효과들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명암인데 어렵게 보여서도 안 되고, 또 잘 너무 싸구려 같이 보여서도 안 되고, 이런 어떤 레이아웃이나 색깔, 그림 이런 것들을 잘 넣어서 여러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명암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명암인데, 명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명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암인데 제가 주로 가는 사이트는 명암천사라는 사이트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요거 그냥 판매하는 업체인데, 자, 명암 그러면 크게 일반지와 수입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지와 수입지. 무코팅, 코팅이 있느냐 없느냐, 코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부분 코팅, 뭐 이런 식으로. 복권 명암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확 뜨죠, 그쵸?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500매인데 같은 200매, 근데 가격이 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유광 코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지. 근데 일반지보다는 수입지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느브지라던가 휘라레라고 해서 여기 약간 올록볼록한 어떤 재질감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스타드리면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느낌. 뭐 스코틀랜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명암의 종류.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명암은 이 스타드림으로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대신 좀 비싸죠? 200매인데도 좀 비싸요. 그다음 고급지. 그러면 뭐 이런 펄이 더 들어갔거나 뭐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암인지 어른들은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반딱반딱한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카멜레온 뭐 이런 거, 금 막 둘러있는 거, 그런 거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네, 특수지 한번 볼까요? 특수지 화이트 크래프트 펄 막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을 먼저 만들 때 어떤 명암을 할 건지, 어떤 재질을 쓸 건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후가공도 이해하셔야 돼요. 후가공. 자, 후가공에서 엠보, 아까 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느낌이라고 했죠? 그런 그 수지를 좀 발라서 얘를 약간 튀어나오게 하는 거 있고, 여기 약간 라운드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걸 여기 용어로는 귀돌이라고 해요. 우리는 필렛값 혹은 라운드값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명암 업체라던가 인쇄 업체에서는 이걸 귀돌이를 줬다, 이런 얘기합니다. 라운드. 그 다음에 형압,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찍어서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지를 발라서 튀어나오는 엠보싱 효과고요. 얘는 형압을 해서 틀을 만들어서, 얘 틀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흑백으로 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주면 얘를 갖다가 팍팍 찍어줍니다. 한 번씩. 옷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미싱이라고 해서 얘를 뜯을 수 있는 거, 타공이라서 구멍을 뚫는데, 아까 같이 여러 재밌는 형태로 타공을 뜯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틀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명암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 명암의 가격을 고려하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레이저 커팅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일일이 한 번씩 레이저가 지나가면서 깎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가격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그 단가를 보고서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박을 줄 수도 있고, 무광금박, 유광금박. 저는 적박이란 건 빨간색을 주는 거고, 저는 청박을 제 회사 로고에다가 청박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청박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이 넓이를 계산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청박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그렇다고 청박을 뭐 조금 넣어서
너무 얇아버리면 이 청박을 이렇게 입혀야 되는데, 쳐서 입혀야 되는데, 너무 얇으면 이 청박이 안 입혀져요. 그래서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어떻게 아이덴티를 보여줄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먹박, 펄박,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후가공으로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함을 하나 만들 건데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 밑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쭉 이런 다양한 명함들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사이즈 다운로드가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지가 있고 수입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일단 수입지에다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보시면 92에 52인데 여기 보시면 90과 90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명함을 인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을 하면서 1mm 내지 2mm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2mm로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90mm, 50mm로 자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밀릴 수 있으니까 재단 사이즈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요. 그럼 다운이 될 거고요. 다운이 됐는데 이 폴더를 한번 가서 자, 열어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일러스트레이터 EPS 파일이라고 있어요. EPS 파일은요 포토샵에서 열리고 일러스트에서 열려요. 근데 저희는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OK. 자, 열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업 사이즈는 아까 92에 52라고 했지만 재단은 90에 50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테두리를 조금 이렇게 줬다. 근데 이게 자르다 보면 밀려서 양쪽 테두리 두께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사이즈 안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하나 잠그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올려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하나 자 붙어서 얘는 없애고 그 다음에 안전 사이즈 얘 하나 만들고 또 여기 이걸 하나 만들고 또 레이어를 올려요. 그 다음에 얘를 잠그고 얘를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안전한 사이즈, 여기 안에다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색깔 있는 어떤 약간 파란색 빛의 어떤 느낌을 주겠다 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칠해버리면 나중에 출력할 때 여기 두께가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하느냐, 좀 여유있게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칠해 놓고서 잘리더라도 1mm, 2mm가 조금 틀리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배경을 깔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깔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얘를 좀 보겠다 하면 얘를 위로 올리면 얘가 이렇게 보이죠? 얘는 잠겼으니까 얘는 안 잡힐 거고요. 우리 이런 테두리만 잡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올려서 자, 폰트를 쓰겠다. 그래서 폰트를 쓰는데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잠그고 자, 폰트를 쓰는데 자, 임기섭 이렇게 썼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폰트 자, 내가 좋아하는 폰트가 뭐가 있을까, 뭐 도둠체, 맑은 고딕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맑은 고딕 썼고 예, 폰트의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볼드면 두꺼운 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기섭 썼다. 봤더니 얘가 너무 색깔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얘를 잡아서 얘를 무슨 색? 뭐 흰색. 자, 이런 식으로 흰색 주셔서 작업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시는데 디자인적으로 여기를 조금 뭔가 이렇게 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자,
얘를 디자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 나중에는 레이아웃을 안 보여주면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 느낌도 테두리 선이 없으면 좋겠다. 그럼 테두리 선을 없애거나. 여기다가 회사 로고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라운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걸 딱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아웃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주면 될 거예요. 혹은 얘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주면은 업체에서 한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고서는 문제 없는지, 오탈자 없는지 이런 걸 확인시켜줘요. 오탈자 없다, 확인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얘를 출력을 넘겨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도 있을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그러면 여기 뭐야? 여기다가 배경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배경,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깔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얘가 안 보이면 이렇게 있을 거고 풀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았어요. 그러면 얘를 또 글자를 또 하나 쓰겠다 그러면 Alt 누르고 얘를 움직인 다음에 Shift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자 이렇게 됐는데 글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를 살짝 옆에 놓고 여기 글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얘를 좀 잡아서 자 폰트를 줄여도 되고요. 폰트를 이렇게 줄여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Shift 눌러서 얘를 정비례하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Ctrl R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렇게 룰러가 떠요. 룰러는 어딨냐면 여기 보시면은 룰러 Ctrl R 어딨냐? 뷰에 있겠군요. 뷰. 에 보면 여기 룰러 있어요. 룰러. 쇼 룰러가 컨트롤 R 이렇게 있는데 얘를 눌러놓고 뭘 할 수 있느냐면 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레이아웃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레이아웃.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맞췄다 그러면 이 글자도 살짝씩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이아웃이 있고 얘가 여기까지 레이아웃이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으면은 잠시만요. 글자에다 있군요. 제가 자 글자를 잠그고 레이아웃을 놓는 거죠. 레이아웃에다가 얘를 눌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글자가 됐다. 여기 안에 내가 모든 걸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자 글자 여기서 얘를 하나 더 복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010-2516-3575 전화번호를 적는 거죠. 그러면 글자가 좀 안 맞는데 뭐 이럴 때 글자의 크기를 좀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여기도 글자를 맞추겠다 그러면 여기 공학박사 인기사 이렇게 치고 공학박사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좀 줄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줄였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이즈를 갖다가 Shift 눌러서 얘를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좀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여기 안전선까지 안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나오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을 없애고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명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제 명암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명암이 있어요. 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명암이 딱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쵸? 작업을 하면서 점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막 짰어요. 뭐 시안 한 1, 2, 3, 4를 만들어 놓고 버터리만
아, 2번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파이널 디자인을 하나 쓰는 거죠. 학생들이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이래요. 최종 이런 막 쓰고 막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쓰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뭘 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카드 1, 2, 3, 4 해서 7번까지 만들었어요. 7번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겠다 해서 파이널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 파이널 디자인을 열어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폰트가 없으면 폰트가 없다라고 뜨여요. 근데 폰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명함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옷, 미옷, 디귿, 그 다음에 여기 사마 디자인의 이 영어 여기를 뭘로 했냐면 청박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여기는 청박으로 입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 가격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협상하고 오케이 되면 이제 인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출판사 이름이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죠. 이렇게, 자, 글자가 있고 레이아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됐어요. 자, 이게 다 됐다. 그런데 보시면은, 자, 뷰에서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건 아직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다 끝났어요. 디자인이 다 끝났지만 이걸 그냥 출력소에 넘기면은 폰트가 없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 해야 된다? 크레이트 아웃라인으로 쪼개서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하나는 필요합니다. 원본 데이터 하나는 필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크레이트 아웃라인으로 하나 또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오픈. 폰트 없다는 거는 아마 여기 비즈니스 카드 샘플에 있는 폰트가 없는 걸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뷰에서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아까랑 좀 차이가 있죠? 아까는 선 색깔이, 자, 보시면 아까는 어땠냐면, 선 색깔이 어때요? 여기 진하죠? 아웃라인 했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테두리만 있죠? 이거는 폰트를 다 깨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출력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걸 미리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는 크레이트 아웃은 쪼갠 거고 얘는 안 쪼갠 형태예요. 자,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버전 낮은 걸 하나 열어야죠. 그럼 버전 낮으면은 높은 거에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낮은 버전이 괜찮나요?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이렇게 버전 낮은 것까지 해서 작업을 하실 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학생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파일 저장해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게 제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 해서 저장을 하겠죠. 자, 여기다가 카드 디자인, 명함 디자인이라고 합시다. 명함 디자인 해서 0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01 저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에즈에서 01 0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계속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변형되고 다른 걸 또 참고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세이브 에즈 이용해서 얘를 파이널 디자인, 최종 디자인을 합시다. 최종 디자인 명함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요거 이게 지금 글자 썼죠? 얘를 오른쪽에서 크레이트 아웃라인에서 쪼개서 다시 세이브 에이지 이용해서 최종 명함인데 여기다가 크레이트 아웃라인 이런 식으로 또 저장을 하나 한 거예요. 저장했는데 그 출력서나 그쪽에서 버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이브 에이지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크레이트 아웃라인 저희 이렇게 써요. 버전 10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저장할 때 얘를 하이 다운그레이드 10.0으로 저장해요. 10.0이면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만들어진 버전이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서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열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얘 지금 낮은 버전을 갔는데 괜찮겠냐? 괜찮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제 걸 보시면은, 제 거 이제 크레이트 아웃라인 된 거 보시면은, 자, 다시 더블 클릭 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비즈니스 명함 이 정도 사이즈를 하겠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테두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좀 보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레이아웃이 필요하고, 여기 안에 넣고, 근데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리드는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죠. 이걸 숨겨서 이렇게 보여줘서 이 파일을 저장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럼 쪽에서 가인세본으로 한번 웹상에서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출력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청박이 어디 입힐 건지 이걸 추가 사항을 써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귀돌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귀돌이 하면 여기가 R 값으로 돌아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받는 위치와 이런 걸 알려주면은 얘네가 출력을 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자, 보시면은 이 명함이 좋다 나쁘다는 게 뭐라주면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레이아웃이 딱 맞죠? 그쵸?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딱딱 맞으면은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크리에이트 그래픽 디자인 하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폰트도 다양하게 쓰면서도 뭔가 세련된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인테리어 하는 업체 누군가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단순하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누드 명함도 있어요. 이렇게 투명한 것도 있는데 제가 투명한 명함을 몇 번 아는 지인한테 만들어줬는데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안 보인다고.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확 보이죠? 그래서 굳이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제 수업 시간에 명함 디자인을 같이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명함 디자인한 걸 다 모아서 전체 학생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했다, 뭐가 잘못했다, 어떤 게 아쉽다. 근데 지금 1학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좋은 디자인을 하라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러지만 그걸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내가 따라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따라 한번 해봐야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처음부터 창조적인 작업을 하기보다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면은 이 명함은 되게 센스 있고 나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하나 이미지를 저장해서 걔랑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땐. 그래도 한 80%, 90%까지 비슷하게 만드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잡히면서 되게 세련되고 멋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렸어요. 그쵸? 레이어, 펜 툴,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컨트롤 R을 누르시면 룰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드를 놓고서 그리드 안에다가 잘 맞춰서 축소 확대를 하시는데 하실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Shift 키를 눌러서 정비례하게끔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끔 정비례하게끔 축소 확대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시고 파일은 원본 파일 하나 있어야 되고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파일이 있어야 되고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지만 버전이 낮은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3개가 항상 존재할 수 있게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셔야지만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빨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여러분과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일러스트에서 자기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